네. 아이비 교육은 그 스위스에서 처음 시작됐는데요. 그 유엔 주재원들의 자녀들, 그리고 또 해외에 나가 있는 또 다른 그 한국 분들의 자녀들이 한국 대학이나 아니 외국 대학에 지원할 때 공부를 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인 거예요. 어떻게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가 힘들어서 처음 만들어진 게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보이시는 것처럼 역량 중심의 여기 보이시죠?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이라고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그렇게 나왔고요. 정말 오랜만이어서 제가 빨간 펜을 찾을 수가 없네요. 네, 여기 보시면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그리고 개념 이해하고 탐구학습을 하는 활동을 통해서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성장을 추구하는 교육 체제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159개국, 그리고 지금은 2023년 기준으로 5,600여 개 교로 운영 중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에 앞서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거는, 먼저 이거 다 익숙하시죠? 네, 수능입니다. 네. 수능 영어 지문이에요. 그래서 수능 영어 지문인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 먼저 같이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아이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머님들 수능 다 저희 수능 세대시죠? 그쵸? 수능 네. 세대인데 일단은 수능 문제 풀려면 한 문제당 보통 1분 30초 그리고 길면 2분 정도의 시간 안에 답을 맞춰야 합니다. 어머님 제가 2분 드릴게요. 넉넉하게 한번 문제 같이 풀어보시겠어요? 당황스러우시죠? 네, 농담이고요. 제가 2분 동안 영상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같이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눌게요. 작년도 시험 문제를 저희가 한번 직접 좀 풀어보려고 뭘 하러라고 나와 있는 게 없네? 그냥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를 이렇게 풀어보라고 막 이렇게 건가요? 그냥 문제를 줘요? 뭐지? That doesn't even make sense. What's Whitman's poet thought? 그게 뭐라고 맞나요? Whitman's poet? Whitman's poetry thought? 뭐 이런 거 이게 자, 타일러 학생 표장입니다. 틀립니다. 저 표장이에요. 이게 현장에서 조용히 해야 돼요. poetry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poetry? thought? 실제로 작년에 나왔던 문제예요. 작년 기출 문제? 네, 영어 영역도 그런가요? 진짜요? 거기에 막 말도 안 되는 아 진짜 문제 찍어내요. 타일러 찍어내. Whitman's possessive S, right? Whitman's possessive S. poetry 밑인데 뭐 문법이 틀린 거예요? 근데 poetry라고 쓰지 않고 poet이라고 써. 포엣이라고. Whitman's poet. Whitman이 갖고 있는 시인 막 무슨 말이에요? 그게? 포임이라고 해야 되지? 됐네. 아니 그 말도 안 돼요. 아예 그냥 네, 이제 꼴찌를 하셨는데 특이한 점은 두 문제를 맞추셨는데 영어는 다 틀리시고 영어는 다 틀리시고 이게 영어가 영어요. 타일러 진짜 웃기네. 계속 영어 문제에 대해서 태클을 걸더니만. 아니 그 들으니까 안 맞은 거죠. 문제가 두개 맞췄어요? 국어를 두 문제 맞췄어요. 진짜 어려워요. 진짜로? 근데 거기에 들리잖아요. Whitman's poet. 아 믿으면 포인트고. 틀리잖아요. 아니 그 저기 이거는 기사감이다. 진짜 뭐야? 타일러 2016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문제 영어 제가 다 영어를 틀리고 못 풀면 그러면 시험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자신의 영어 실력에 자신을 갖고 있죠? 제 모국어거든요. 작년도 보셨죠? 네, 모국어인데도 영어 시험 문제가 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이렇게 아까 4차 산업혁명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아띠아띠 원장님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떤 능력을 길러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하는 수능에서 영어 영역은 문해 능숙도 또는 언어적인 사고력, 독해력을 측정하는 영문판 문해 평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국어를 영어로 사용하는 외국인조차, 그 원어민조차도 이 시험을 보고 굉장히 당황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제가 그리고 하나 더 느끼셨을 텐데
수능은 아까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수능은 작가의 의도, 그리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분석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우리 아이들의 생각을 물어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앞으로 갈 방향에 대해서 대안으로 이제 나온 게 IB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면, 대학 수능이랑 똑같이 영어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IB 외국어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문제가 총 6개가 주어져요. 지금 문화적 다양성 간단하게 보시면 관습과 전통, 그리고 건강, 그리고 뒷장 보시면 여가랑 과학과 기술. 이런 식으로 문제가 주어지는데, 한 문제를 고르는 거예요. 자기가 한 문제를 골라서 250자에서 아니면 400단어 분량의 글을 쓰는 건데, 시험 시간은 총 1시간 30분이 주어져요. 제가 보여드리는 건 2차 시험지예요. 외국어 시험 중에서. 1차 시험은 그럼 뭐냐라고 했을 때 1차 시험에는 지금 저희 수능처럼 지문이 등장해요. 그런데 신문기사, 안내문, 인터뷰 그런 실용적인 성격이 강한 글이 등장을 하고 시험용으로 따로 만든 게 아니라 모두 현실에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발표되고 사용되는 것들로 시험을 봐요. 그래서 그 2차 시험지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 서술형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내용 하나 보면 좀 흥미로운 게 건강 여기 보이시죠? 우리 동네 청년들이 보조식품에 너무 많이 의존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교장 선생님이 당신에게 교내 학우들 앞에서 연설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논하고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제안하는 연설문을 쓰십시오. 이거 외워서 될까요? 네, 되지 않겠죠. 생각해야 되는 문제겠죠. 그래서, 그런데 되게 신기한 거는, IB 교육을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한국 친구들과, 그리고 수능을 공부하고 있는 한국 친구들이 수능 시험이랑 IB 그 대입 시험을 보고, 그리고 문제를 한번 바꿔서 시험을 보는 거를 예전에 EBS에 방영되진 않았는데, 그런 게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실험을 했는데, 그때, 수능을 보는 친구들이 IB 외국어 시험을 보고, 굉장히 IB 시험 전체 시험을 보고 굉장히 흥미로웠던 건 어려워요가 아니라 어렵지만 그 처음 접해본 문제니까 어렵지만 그래도 재밌었어요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왜냐면 자기 생각을 물어보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제 종류 자체가 아예 달라요. 그래서 외국어 시험이지만 과학 부분에 대한 것들이나 아니면 지식 다른 부분에 대한 것들도 다 같이 문화 부분이나 그런 것도 다 같이 다루고 있죠. 그리고 또 2차 시험지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통 되게 1차랑 2차 시험지는 1차는 독해 능력 그리고 2차는 쓰기 능력 중심으로 시험을 봐요. 그러면 말하기랑 듣기 그리고 그런 능력은 보지 않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내신에서 봐요. 이거는 진짜 외부 시험이고요. 네, 대학을 가기 위한 외부 시험이고 내신, 학교에서 보는 시험에서는 말하기 능력과 듣기 능력이 평가가 돼요. 그래서 학생이 교사가 지정한 2가지 주제 중에 한 가지를 골라서 20분 동안 생각하고 그 교사에게 주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교사와 1대1로 자유롭게 대화하고 토론을 나누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시험은 진행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인슈타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사람들은 천재다. 하지만 물고기가 나무 타기 실력으로 평가가 된다면 물고기는 평생 자신이 형편없다고 믿으며 살아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평가받고 있는 능력이 물고기인데 너 헤엄 잘 쳐? 아니면 너 수영할 줄 알아? 라는 게 아니라 너 나무 타봐. 나무에 올라가 봐. 라고 하면 할 수 없겠죠. 그래서 그런 방식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요거 다 아실 건데 이거 혹시 테스트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머님들? 처음 보세요? 네. 있으세요? 네네, 있으시죠? 저희 같은 세대 맞죠? 처음 오신 분들 없으신 거 맞죠? 네. 네, 아실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말씀드릴게요. 이 연필로 이 9개의 점이 있는데요. 이 9개의 점을 연필로, 선을 끊지 않고, 놓치지 않고, 연필을 종이에서 떼지 않고, 점들 사이를 다 연결하는 그 IQ 테스트였잖아요. 이걸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 기억하시나요? 네. 바로 상자 안에서 그래서 틀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네, 상자 밖에서 가둬진 틀이 아니라 상자 밖에서 생각하는 능력을 길러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고등교육과정 영어과 목표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이게 2015 개정교육과정으로 지금 적용되고 있는, 지금 우리 고등학교 아이들이 받고 있는 그 과정의 목표예요. 일단 간단하게 보시면 영어 의사소통을 능력을 길러주는 것을 총괄 목표로 삼는데요. 근데 어머님들 저희 이거 다 겪었잖아요. 그쵸? 어차피 목표는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의사소통 능력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어머님들의 영어 괜찮으신가요? 저희가 어머님들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저희가 수능을 봤던 그런 세대들은 쉽지 않아요. 10년 이상 영어를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죠. 그래서 또 보면 세부 목표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 영어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을 습득하여 기초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고, 둘째, 평생 교육으로서의 영어에 대한 흥미와 동기 및 자신감을 유지하고. 이거 정말 어렵지 않나요? 흥미와 동기, 자신감 유지 수능하면서 생기셨어요? 네, 저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셋째, 국제사회 문화 이해, 그리고 다문화 이해, 국제사회 이해 능력과 태도를 기르고, 넷째, 영어 정보 문해력 등을 포함하여 정보의 진위 및 가치 판단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근데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 IB 교육을 목표로 하는 것과 저희 우리나라의 고등교육과정의 목표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목표는 다르지 않은데, 그러면 왜? 뭐가 문제지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물고기 생각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물고기한테 다른 능력을 수업 시간에 하고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건 아닌가 싶었어요. 그래서 IB 지금 현재 보시면 이제 세계에서 어떤 나라가 IB를 하는지 이렇게 보실 수 있으신데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159개국 그리고 5,600여 개의 학교에서 하는데, 여기 아까 보셨죠? 여기가 한국이에요. 여기 빨간 색깔 보이시죠? 그런데 옆 나라 어디죠? 일본. 네, 벌써 요만큼 하고 있죠. 왼수 같은 일본. 일본 이만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되게 그 아이비 소식이랑 접하면서 너무 다행이다. 이제 진짜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교육을 받겠구나라는 생각과 동시에 두려움이 되게 많이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은 이걸 국가 미래 전략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우리나라가 히딩크를 통째로 영입을 한 것처럼, 히딩크 같은 감독을 찾은 게 아니라 히딩크를 통째로 영입한 것처럼 아이비를 일본은 통째로 영입했어요. 그래서 이걸 교육 정책을 국가 미래 전략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아예 그 국가 재생 교육의 국가 교육 재생의 실행 회의 목표가 뭐였냐면, 모든 국민이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는 것, 그런 중요성에 대해서 눈을 뜨고 학습의 기회를 갖는 것이라는 것을 목표로 했어요. 그래서 아이비를 일본어로 바꿔서, 최초로 일본어로 바꿔서 공립학교에 무료로 배포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시도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비 교육을 이제 하는 학교에서는 이따 뒤에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제 총 이수하는 과목이 45점 만점이에요. 그 중에서 39점,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옥스퍼드 보이시나요? Average IB과 Requirement가 39포인트라고 보이시죠? 그래서 이 정도 받으면 이런 대학들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대학들에서도 IB 교육을 받은 친구들을 굉장히 선호해요. 왜냐하면 열린 교육들을 하고 자기 생각을 꺼낼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해왔기 때문에 많이 선호하고요. 그래서 왜 IB인가를 했을 때 4차 산업혁명은 지식 기반 사회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따라가는 걸로는 부족한 시대예요. 그래서 패스트 팔로워가 지금까지는 가능했다면 이제는 승자가 독식하는 체제예요. 그래서 퍼스트 무버만이 모든 거를 테이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창의 융합형 인재가 아니면 이제는 좀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IB에 대해서 많이 이제 국가에서도 주목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보시면 자기관리 능력이나 성취동기, 의사소통 능력, 학업 능력, 연구 및 글쓰기 능력, 비판적 사고력, 국제적 안목이 탁월한 학생들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이고요. 그리고 IB 평가는 저희가 받아본 적이 없죠. 왜냐하면 저희는 다 객관식이 가장 공정해라는 거를 거의 미신처럼 믿은 세대잖아요. 그거 말고는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정성 있게 평가를 하고 있어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교육입니다.
왜 IB라고 하냐면 집어넣는 교육을 지금까지 했다면 이제는 꺼내는 교육, 그리고 결과를 가르치는 교육이었다면 이제는 과정 중심의 과정을 가르치는 교육이고요. 문제 해결력을 지금까지는 많이 찾았죠. 근데 이제는 문제를 발굴하는 능력을 봐요. 그리고 지식 소비자가 아닌 지식을 생산하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지금 IB는 하고 있고요. 직업, 이제 취업 준비를 하는 교육이었잖아요. 지금까지는. 이제는 미래 직업을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그런 교육을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할 때기 때문에 IB를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도에 보시면 이제 경기도 지금 전체 다 계시잖아요. 송도, 울산, 그리고 뭐 수원, 안양, 뭐 다 동탄 다 계실 텐데 경기도에 많이 해당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자녀분들이. 그래서 경기도형 IB 추진 계획은 도입은 2022년 9월 달에 이미 시작을 했고요. 규모는 기초학교 200곳, 그리고 23년, 지금부터는 이제 확산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인증학교를 최대 250곳으로 늘리고, 그리고 25년부터는 구축을 하는 단계여서 최대 300곳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간혹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IB 그러면 어떻게 해라고 하는데, 일단 국제학교에서는 굉장히 그 교육비 자체가 금액이 많이 비싼 편이잖아요. 근데 부담해야 될 금액이 많지만 공교육은 근데 저희가 무료라고 왜냐면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학부모님이나 이제 학교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게 없는 게 아니라 세금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금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없다고 느끼시는 거지만 지금 보시면 이렇게 대구랑 제주 보이시죠? 이렇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교육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무료 교육 이게 아니라 진짜 좋은 교육을 정말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 교육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프로그램 이제 도입하는 진행 단계를 이렇게 보시면 양해각서랑 협력각서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교육의 목표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의 목적은 마틴 루터 킹도 이야기했죠.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것,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데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지성에 인성을 더하는 것, 이게 진정한 교육의 목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도덕 교육을 100점 맞는다고, 도덕 학교에서 시험 보고 100점 맞는다고 해서 인성이 100점인 아이들을 길러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진짜 과정 안에서 인성과 지성이 함께 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게 IB 교육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IB 학습자상이에요. 보이시는 것처럼 탐구하는 사람, 사고하는 사람, 원칙 지키는 사람, 배려하는 사람, 균형이 잡힌 사람, 성찰하는 사람, 도전하는 사람, 열린 마음을 지닌 사람, 소통하는 사람, 지식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해서 이런 학습자를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부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에 정말 딱 맞는 인재를 기르는 교육이 IB 교육이죠.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하는 거랑도 굉장히 비슷해요. 그리고 IB 프로그램의 특징을 보시면 초등학교는 PYP라고 해서 초등 프로그램은 이렇게 되어 있고 교과서가 없어요. 네, IB 교육은 초등학교 때 다른 교과서 안에 틀에 갇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중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도 선생님들께서 그 과목에 대해서 뭔가 주제를 잡을 때 거기에 관련돼서 선생님들마다 학교마다 그리고 다 다르게 접근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그 기초적인 거는 그 나라에서 배워야 될 기본적인 거는 기반으로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일단 간단히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넣어놨고요. 초중고 모두 다 여기 보시면 탐구, 행동, 성찰로 학습자의 생각을 꺼내는 수업. 그리고 수험 밀착형 수험 밀착형 과정 중심의 논서 수령 평가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천천히 살펴볼 건데요. 중요한 게 우리랑 좀 다른 게 있어요. DP 과정에 대해서 좀 이따가 더 설명드릴 건데, 여기 보시면 지식이론 핵심 과정이 3가지예요. 그래서 핵심 과정 필수 이수하고 6개의 과목을 이수하는 건데, 지식이론, 소논문, 창의 활동, 봉사, 이게 핵심 과정이고요. 그리고 교과목은 6개예요. 언어와 문학, 언어 습득, 개인과 사회, 과학, 수학, 예술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지식이론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2년 동안 에세이를 쓰면서
2년 동안 이제 훈련을 하면서 에세이를 써가는 훈련들을 하는 소논문을 아이들이 훈련을 하고 소논문을 아이들이 개인적으로 연구할 거를 정해서 네, 그것들도 쓰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일단 운영 단계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PYP, MIP, 그리고 DP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6개 교과군, 그리고 8개, 그리고 6개 이렇게 핵심 과정으로 같이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 간단하게 표 보시면 여기 가운데 제가 보여드리는 부분이 교과목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해야 되는 부분들, 그 교육에 대한 필요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who you are, 우리가 누군지, 그리고 where we are in place and time,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 초등학교 내내 배워요. 그래서 10가지 그 리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보고 싶은 거는 seeing things from different perspectives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다 똑같은 거, 그리고 남들이랑 똑같은 게 아니라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많이 길러줘요. 그래서 저희도 띠아띠 친구들도 그런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어떤 책에 대한 주제를 이제 저희가 정독책을 할 때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는 이러한 관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라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질문을 많이 던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이들이 6년 동안 내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배워요. 그리고 한국어로 된 부분을 보자면 초학문적 주제라고 저희는 이렇게 명시했는데요. 우리가 누군지, 그리고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이나 세계 돌아가는 방식, 그리고 자신을 조작하는 거나 우리가 사는 지구에 대해서 쉐어링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저희 주제랑도 되게 많이 연관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배우고 저희 지금 그래서 아띠아띠에서는 처음 아이들이 세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I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나부터 시작해서 가족, 그리고 타운, 저희 이제 나라에 대해서 가기 전에 이제 지역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월드에 대해서 배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고력을 확장해 나가는 거를 보시면 굉장히 아이비 교육과 비슷하다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국제학교에 있는 프로그램을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 who we are, 그래서 저희도 who we are 하죠. 그리고 또 sharing the planet 해서 저희가 environment 할 때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how we express ourselves, 그리고 ourselves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표현할지에 대한 부분들이나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배우는 게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를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MIP 과정에서는 또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과목들, 8가지 과목들 배우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제가 제일 먼저 이렇게 생각했던 거는 이 부분이에요. 1번 보시면 become a lifelong learner 이라고 나와 있죠. 왜 공부하는지 몰라서 저희 보통 중고등도 많이 오랜 시간 수업을 해왔는데, 근데 아이들이 대학에 가는 거를 까지만 생각을 하고 대학에 가서 그것들 많이 생각하잖아요. 취업이 잘 되니까 의대 아니면 약대 아니면 뭐 이공계열 그쪽으로 많이 가는데 정작 보면 거기에 관심이 없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진학은 했어도 전과를 하거나 포기를 하거나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한국 그런 조사 결과 같은 거를 보면. 근데 그거는 결론적으로는 아이들이 왜 자기가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비는 처음부터 이제 PYP 과정부터 쭉 일맥상통한 거는 내가 누군지부터 시작해서 나에서 이제 세계로 확장되는 그런 거를 가면서 나에 대한 거를 배우면서 같이 늘려나가거든요. 그래서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사회에 기여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점점 이제,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한 것까지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PIP에서 이렇게 연결했을 때는 우리가 누군지를 배웠다면 이제 정체성과 관계에 대해서 배우고, 속한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할 때는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리고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다면 개인적 문화적인 표현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세계 돌아가는 방식, 그래서 이제는 과학기술의 혁신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자신을 조작하는 방법을 배웠다면 세계화와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확장을 시키고, 우리가 사는 지구는 공정성과 개발에 대한 부분으로 더 많이 늘려나가요. 그리고 또 DP 과정을 간단하게 보면, 아까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 중에서 이것도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과정들은 거의 비슷하고요.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교과군 아까 말씀드린 6가지 그리고 핵심 과정 3가지 중에서 저희는 이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볼 거예요. 에세이 쓰는 거랑 소논문. 근데 소논문이 훨씬 집중해서 네, 보시는 부분, 네, 집중해서 보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지식이론과 소논문 이쪽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내신 평가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같이 공유해 드릴 거니까 지금 제가 빨리 넘어간다고 생략 다 하고 뭐야 이렇게 자세히 알려준 다음에 핵심만 알려준 다음에 왜 다 생략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요거는 그냥 보시면 되는 부분들이라서 제가 뒷부분을 설명드리려고 그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IB 영어 볼게요. 저희 영어니까 보시면 상호작용을 통하여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고 문화적 표현성을 체득하는 언어학습이라고 나와 있죠. 외부평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쓰기랑 듣기, 읽기. 그래서 지문하는 거고요. 내부평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교사의 추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면서 대화를 진행하는 게 30분. 그래서 5가지 과목 주제랑 연관시켜서 설명하는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포함되는 거를 총 이렇게 해서 100점 만점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심화 과정이랑 그냥 기본 과정으로 SLH에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지금 자세히 다룰 건 아니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수능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공교육 과정과 어떻게 다른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영어 평가 항목 여기 평가 문항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게 영어로 더 나와져 있는 부분이니까 이것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역사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같이 가지고 왔어요. 역사는 우리나라 어떻게 역사하죠? 어머님 임진왜란, 병자호란, 삼포해란, 정유재라는 시대 순으로 알맞게 나열해 보세요. 그랬을 때 그거 나열하는 것들 외우고 하잖아요. 근데 IB 역사에서는 보시면 역사 평가 문항 보이시죠? 주제는 20세기 전쟁의 원인과 결과. 외세의 영향이 20세기 내전의 결과를 결정했다. 2개의 전쟁을 제시하여 이 내용을 논하시오. 근데 이때 배우는 것들은 이미 배운 것들 중에서 이제 나와요. 그래서 여기 지금 지정 주제들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중에서 자기가 가져와서 자기 생각을 끄집어내는 그런 수업이기 때문에 그런 자기 생각을 일목요연하게 논리적으로 잘 표현하면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데 아까 말씀드린 임진왜란, 병자호란, 삼포해란, 정유재란 시대 순으로 나열하는 게 지금의 저희 교육 방식이고 근데 IB에서는 그런 걸 더 중요시 생각해요. 그럼 너는 그런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전쟁 후 평화 합의가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라는 그런 부분들,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어떤 능력을 잘했다고 고득점을 주는지에 대한 평가 시스템이 다르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원리가 더 중요한지 아니면 외우는 게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식이론인데요. 이거는 지식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되게 많이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 IB 목표와 철학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과목이고 그래서 지식의 본질과 안다는 것의 개념을 탐구하는 과목이에요. 근데 이런 과목이 저희는 배우지 않았죠. 그래서 완전히 생소한 과목인데 철학으로 말씀드리면 인식론에 가까워요. 그래서 지식론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2년간 최소 100시간의 수업을 확보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데 5가지 주제 중에 2개를 선정해서 선택 주제를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핵심 주제는 지식과 아는 자예요. 그래서 지식과 아는 자, know이라고 하고요. 지식의 영역은 5가지 영역이고 역사, 인문과학, 자연과학, 수학, 예술 이렇게인데 그 부분에서 지식론의 에세이를 작성해요. 그래서 IB가 선정한 6가지 질문 중에서 1600단어를 이제 분량의 에세이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학기 시작할 때 주어져서 학기 말에 완성할 수 있도록 거의 9개월 정도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시간 동안 진짜 계속 생각하고 수정하고 더 자료 조사하고 탐구하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소논문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논문은 보통 언제 써요, 저희? 석사과정 이럴 때 많이 쓰죠. 근데 그때 처음 쓰니까 어때요? 다들 그때 하시는 말씀들이 머리 탈모 일어난다 막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막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정말 저는 이게 되게, 멋있다. 되게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는 이런 세대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저희 아이 세대가 너무 부러운 게 아이들은 괴로워할 수 있겠죠. 왜냐면 안 해봤던 수업이니까. 하지만 아이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진짜 되게 많은 생각들을, 자기 생각들을 꺼낼 수 있는 그런 수업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그 DP에서 정말 깊이 있게 가르친다는 것을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연구하는 역량들을 기를 수 있고 글쓰기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도우는 그런 부분들을 하고요. 그리고 창의성, 그리고 또 봉사활동, 그리고 활동에 대한 것들을 또 되게 중시해요. 그래서 지금 이거 보시면서 느끼셨을 거예요. 보시면 저희 아이들도 하죠. 활동. 진짜 직접 만져보면서 그것들을 활동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도 지식을 습득하면서 창의성은 지식을 배우면서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따로 놀진 않아요. 그래서 배우면서 아이들이 습득할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어머님들 많이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우리 애들 지금 막 알파벳 거꾸로 써요. 얘 지금 잘 못 읽는데 어떻게 해요? 그거 다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아이비도 그렇고 저희에게 가는 그 교육 방향이 아이들이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 교육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는 과정들 한국어 생각해 보시면 저희 한국어 걱정하지 않으셨죠? 내가 언제 한국어가 늘지? 나 한국어를 철자 이렇게 쓰는데 평생 이렇게 쓸까라는 고민들 안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가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 아이들, 그 한국어 철자 틀리는 것들도 지금만 가능한 것들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이 귀엽게 생각해 주시고, 그때만이 아이들이 이렇게 경험하는 과정들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이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이고 성숙해지는 과정이니까, 믿고 기다려주시고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했다고 해주실 부분들은 많이 칭찬해 주시고, 그렇게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 그 예술 분야나 미술 쪽은 가지고 오진 않았는데, 정말 많은 다양한 작품들을 아이들이 저희가 만들어요. 근데 아이비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는 대생 다 똑같이 하라고 그때 막 미술 시간에 했잖아요. 그거로 많이 평가했는데, 근데 아이들이 진짜 다양한 자기 생각을 꺼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예술 분야에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있어서도 아이들이 다 다름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들, 그래서 할 수 있게 어머님들께서도 아이비도 그렇고 이제 그렇게 진행하는구나라는 걸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수업들 보시면 이렇게 그냥 락 세미나라도 저희는 다 모든 걸 책으로만 했죠. 근데 진짜 만져보고 탐구할 수 있는 것들을 기르는 수업들이 아이비랑 정말 비슷해서 저희 사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사고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 그리고 생각하는 것들, 그래서 더 사유하고 더 생각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글을 쓰는 라이팅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비슷해서 이것도 같이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블랙베스랑, 그리고 저희가 이거는 그 스토리 오브 월드에서 이제 그 두 번째 파트에서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자기 생각을 블랙데스랑 그리고 코비드-19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해요. 그래서 그 시대랑, 지금 코로나 시대랑, 그때 시대만 다를 뿐이지, 이제 과학기술의 정도만 다를 뿐이지, 나머지는 비슷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블랙데스랑 코비드-19을 아이들의 생각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에서 끄집어내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느껴서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저희도 마찬가지죠. 인성을 처음에는 PYP 시절에는 길러요. 그리고 미들스쿨 시절에는 MYP 시절에는 이제 칼라 모으면서 자기 생각을 이제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게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월드. 이때는 이제 아이들이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모아서 이제 자기가 생각을 쓸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걸로 하죠. 그래서 저희 잘 아시는 프레데릭 같은 아이들을 만드는 게 아이비 교육이에요. 그래서 실리콘밸리에 있는 지금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금의 시대로 따지면 이런 인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시키는 거 잘하는 것보다 스스로 찾아서 무언가를 해서 창조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생각해 볼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그리고 저희는 프론티어라고 생각해요. 저희 아이들이 이미 창조해내는 것들이나 어머님들께서 시키지 않으셔도 굉장히 집중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막 패들렛 하면서 만들고 툰타스틱 만들면서 자기 영상 만들고 하는 것 자체가 아까 보여드렸던 지식 생산자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면
많이 아이비 교육이 먼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구나라는 것들이 이제 와 닿으실 거고, 이제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아이들도 이런 아이들이 저는 될 수 있을 거라고 되게 많이 기대하고 있고, 되게 아이들이 어떻게 앞으로 할까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기다려져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도, 왜 또 바뀌어?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훨씬 더 좋은 기회의 장이겠다. 그리고 진짜 이제는 저희가 해야 될 때이잖아요. 교육 혁신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옆나라 또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뒤처지면 너무 우리 아이들과 저희가 너무 힘든 세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요거 보이시죠? 물고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뒤쪽에 간단하게, 네, 그 물고기인데, 얘가 어항에서 자라면 5에서 8cm 자라는데, 지금 연못에서 자라면 15에서 25cm, 그리고 얘를 강에 풀어놓으면 90에서 120cm로 자란대요. 근데 이 물고기가 다 같은 물고기예요. 코이라는 물고기라서 코이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틀에 아이들을 가다 놓치면 않는지. 그래서 아까 소논문이라던가 지식론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어떻게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오히려 아띠아띠 친구들도 그렇고 새로운 그 모국어를 배우는 환경에서 배우는 영어 환경을 만들어줬을 때 굉장히 잘 흡수하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은 걱정하세요. 왜? 우리 때는 단어 외우면서 깜짓 썼는데 그거 안 해요? 문법 안 해요? 하시는데 다 해요.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데 한국어 배우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그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저희도 은는이에게 대해서 고민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도 그런 문법 사항들에 대해서 먼저 막 이렇게 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생각할 수 있는 교육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스피킹을 할 수 있는 아이로 만들어지는 거고, 생각하는 아이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도 저희 교육 방식으로 아이들을 대하면 아까 보여드린 물고기를 나무 타봐. 너 이거 단어 외운 거 공부한 거 다시 해봐.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머님께서도 우리 아이가 이렇게 코이처럼 자유롭게 잘 클 수 있게, 네, 한정하지 말고 그렇게 잘할 수 있게 어머님들께서도 같이 그 방향으로 나아가 주셨으면 좋겠고요. 요거는 나중에 읽어보세요. 저희가 그런 거 있잖아요. 한국에서만 좀 나타나는 특징인데, 걔 몇 등 했대? 걔는 몇 점이야? 이거 되게 많이 하시죠. 그래서 안 하시는 건 되게 좋은 분야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걔 1등 했는데 너 지금 봐봐. 더 공부해. 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가끔 그런 게 있어요. 이제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보다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초점을 더 맞추고 있진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저마다의 장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그 부분들을 잘 살리면서 즐겁게 아이들이 교육도 받고 그리고 잘 살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도 물이 반밖에 안 남았어가 아니라 반이나 있네? 라고 하면서 그쪽으로 더 초점을 맞춰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세계가 정말 넓은 게 아닌 내가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비 교육에 대해서도 어머님들께서도 더 우리 친구들이 날개를 펼 수 있도록, 네,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서 AI나 뭐 자신의 분야에서 그런 AI를 겁먹어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산업혁명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신의 분야에서 그런 것들을 툴로 잘 이용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